목불식정. 아주 간단한 글자인 고물의 정자를 보고 그것이 고물의인 줄 알지 못한다는 사자성어. 쉬운 말로 난 놓고 기억자 모르기. 한숨을 또 한 번 내쉰 오광심이 은비칼을 보고 떠올린 사자성어였다. 은비칼은 분명 그 신호가 나오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지만 그곳이 어딘지 모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신림동 지도가 펼쳐져 있고 하단에는 신림동이라는 글자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지도 위에 빨간색 점이 깜박이며 추적 대상의 위치를 명확히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은비칼은 심각한 얼굴로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니 오광심 머릿속에 목불식정이란 사자성어가 떠오를 수밖에. 그런 은비칼의 무지를 오광심은 참을 수 없었지만 관리자였기에 친절히 설명했다. 서울시 신림동입니다. 신림동이라고요? 서울이군요. 가까운 곳에서 나타난 거네요. 은비칼의 반응은 여전히 둔감했다. 오광심은 순간 가슴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은비칼이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끼며 나체국을 쳐다보았다. 그는 커피가 묻은 옷을 물티슈로 닦으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아이씨, 이거 비싼 건데 물들면 어떡하지? 지금 이 상황보다 옷 걱정을 하고 있는 나체국을 보며 오광심은 할 말을 잃었다. 구원투수는 물 건너갔다. 그녀는 다시 은비칼을 바라보며 그가 스스로 알아차리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 또 다른 신호가 있다는 것을, 즉 추적 대상이 두 개라는 것을. 실장님. 오광심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은비칼은 여전히 모니터를 응시한 채 답했다. 왜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옆 모니터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비칼은 시키는 대로 옆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오광심이 가리킨 모니터에도 빨간 점이 깜박이고 있었다. 빨간 점을 본 은비칼이 무언가 기분이 좋은 듯 웃으며 오광심에게 말했다. 미러링 한 겁니까? 아니요. 타깃이 하나 더 잡히는 겁니다. 위치는 경기도 수원입니다. 실장님. 순간 은비칼이 삼진아웃을 당한 타자처럼 표정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곧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포커페이스로 돌아왔다. 그 후로 한참을 고심하던 비칼이 입을 열었다. 그래요? 두 곳이군요.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나체국 씨. 그제야 흘린 커피의 뒷정리를 마친 나체국이 허둥대며 키보드를 두드려댔다. 한참을 그러던 나체국이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어휴, 이건 뭐 너무 약한데요? 게다가 응답 신호가 간헐적이기까지 하네요.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근사치는 추정할 수 있겠어요. 그럼 계산된 추정치를 말해보세요. 신림동 사거리 수원역 중심부에서 반경 1km 이내로 좁혀집니다. 그 이상은 무리예요. 제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실장님. 이게 한계라서 그런 거죠. 나체국의 말이 끝나자 은비칼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세상의 종말을 막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괴물이 둘이나 나타난 것이다. 하나만 찾아서 처리하면 끝나는 게 아니었다. 은비칼은 손목에 찬시계를 보았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오광심과 나체국은 퇴근을 하려던 찰나 괴물의 신호가 잡힌 것. 비칼은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은 퇴근을 시킬 수 없었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주섬주섬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는 나체국과 오광심을 향해 은비칼이 말했다. 어딜 가시려는 겁니까? 나체국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집이요? 왜요? 가지 마십시오. 두 분 다. 나체국은 어이가 없었다. 도대체 은비칼이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요? 추적 시스템은 구축을 했고 보시다시피 신호도 잡혔는데 그럼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비칼의 말에 나체국과 오광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은비칼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부터 오성통신망 감시 플랫폼 발동합니다. 오성통신망 감시 플랫폼. 나체국과 오광심은 처음 들어보는 플랫폼이었다. 나체국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뭐죠, 실장님? 그거요? 바로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각 타깃 지점 반경 1km 내 CCTV 화면 확보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분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걸 동원해 확보하시고 샅샅이 뒤져 그 괴물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구의 종말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은비칼의 말이 끝나자 오광심의 낯빛이 빨갛게 또 검게 변하기 시작했다. 마치 초 단위로 호르몬이 변화하는 것 같았다. 드디어 재색을 찾은 듯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오광심이 물었다. 그럼 오성통신망 감시 플랫폼이라는 건 저희 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광심과 나체국은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섬뜩한 기운을 내뿜으며 은비칼을 노려보았다. 은비칼은 나체국과 오광심의 마음에 악기가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악기들이 자아를 누르고 밖으로 표출되기 전에
이 전산실을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한 은비칼은 그대로 그들에게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조금 힘들면 나쁜 짓을 약간은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수상한 징후가 있으면 즉시 보고 바라겠습니다. 은비칼은 오강심에게 의견을 묻지도 또 듣지도 않고 도망치듯 아이디 씨름을 빠져나갔다. 나체국과 오강심은 무표정한 얼굴로 비칼이 사라진 출입문을 한동안 쳐다보았다. 그들이 그런 이유는 분노 표출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나체국과 오강심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강심아 때려칠까? 그럴까요? 하지만 먹고 살려면 일해야 하는데 이만한 여유를 가지고 그 이상의 돈을 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너도 나랑 비슷하구나. 그럼 그냥 일하자.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될 거야. 네, 팀장님. 나체국과 오강심은 몸을 돌려 은비칼이 급조한 오성통신 감시 플랫폼이라는 일을 시작했다. 우울하고 침울하고 쓸쓸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나체국과 오강심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 속성까지 잔인하게 변화시켰다. 인간이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분노의 심리 5단계. 그들은 그것을 거치지 않았다. 부정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타협을 거쳐 우울증에서 수용의 단계를 거치는 분노의 5단계. 나체국과 오강심은 그 단계를 부정에서 바로 수용의 2단계로 압축시켜버렸다. 어쩌면 해탈을 한 것인지도? 물론 타의적이었지만 그들을 해탈하게 한 대상 바로 김탄. 지금 그는 살아 돌아온 기념으로 절친 마영식과 신림동 맛집 중 하나인 맛없는 집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다. 신림동 사거리 먹자골목에 있는 맛집, 맛없는 집. 이곳은 역시 소문을 듣고 온 손님들로 발디딜 틈 없이 붐볐다. 지글지글 고기를 굽는 소리, 부딪히는 술잔 소리, 각자의 이야기가 오가는 목소리들이 가게를 가득 채웠다.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 웃는 사람들, 술에 취해 슬픔에 잠겨 우는 사람들. 여느 술집과 다를 바 없이 시끌벅적하고 혼란스러웠다. 그 복세통 속 구석진 자리에 김탄과 마영식이 앉아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삼겹살과 그 삼겹살의 맛을 한층 끌어올리는 다양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가열된 불판에 영식이 삼겹살을 올리자 고기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갔다.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자 영식이 군침을 삼키며 말했다. 이야, 맛있겠다. 삼겹살이 최고라니까. 그래? 난 소가 좋은데. 미안하다. 형이 소를 사줬어야 하는데. 새끼, 소가 땡기는 걸 보니 몸보신하고 싶은가 보네. 그런가? 야, 근데 너 반장님이랑은 통화는 했냐? 아니, 왜? 아니 그냥 생각하지 못했어. 김탄의 말에 영식의 얼굴을 찌푸렸다. 야,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되지. 김탄이 영식의 말에 전화기를 꺼냈다. 순간 영식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막았다. 지금 너무 늦었어. 예의를 지켜야지. 이 자식아. 영식의 핀잔에 김탄은 실수를 깨닫고 입을 삐죽거렸다. 그리고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털어넣었다. 캬, 쓰다. 영식도 한 잔 마셨다. 그런데 갑자기 영식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입을 열었다. 이 얘기는 꼭 해야 할 것 같아. 뭔데? 어제 내가 쓰러지고 병원엔 반장님만 갔다 왔어. 나는 너 일 땜빵 하느라 못 갔고. 그래, 반장님도 너 응급실에 데려다 놓고 다시 돌아왔고. 알잖아. 오더가 많아서 매일 야근하는 거. 그런데 한참 있다 내가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 야 임마, 내가 너 죽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넌 죽어도 모를 거다.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했어. 납품 기일이 뭔지 참. 베프가 죽었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역같은지 아냐? 참 기분 더럽더라. 영식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김탄은 웃고 있었다. 아무도 자신이 죽은 걸 몰랐다고 생각해 가슴이 아팠던 김탄은 마영식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 또 자신이 틀렸다는 걸 알았기에 나오는 웃음이었다. 아이고, 우리 영식이 형, 내가 그렇게 좋아? 살아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만 생각해. 그래,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만 미안해해도 되는 거지? 그래, 김탄은 마영식이 더 좋아졌다. 그가 영식의 술잔에 소주를 따랐다. 마영식은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는 다시 말했다. 야, 타나, 반장님이 말이야. 너 죽고 나서 병원에 갔다 오시더니 대성통곡을 하더라.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것 같은 양반이 상상이 되냐? 그래? 반장님이 울었다고? 그래, 임마. 세상을 다 잃은 모습이었어. 너를 얼마나 아끼면 그러셨겠냐? 반장님은 참 좋은 분이니까 아버지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난 반장님이 잘해주니까 너무 좋더라. 너를 좋아하니까. 김탄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다 못해 날아갈 것 같았다. 외로웠던 김탄을 죽어서도 걱정하고 슬퍼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진 김탄이 술잔을 들어 영식에게 건배를 권했다. 형도 반장님도 너무 좋다. 한잔하자 형. 그래, 나도 좋다. 내가 살아서. 술잔과 술잔이 부딪히는 기분 좋은 소리가 났다. 기분이 좋아진 마영식과 김탄은 각자 술잔을 입에 가져갔다. 그런데 갑자기 마영식의 표정이 돌변했다.
화가 난 듯 술을 마시지 않고 술잔을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